경남 양산시 소주동의 모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13세 이은영 양과 11세 박동은 양. 2006년 5월 13일 은영 양은 그날도 평소처럼 동은 양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 이제 출근하니까 너네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을 거라고 이제 애들이 그랬거든요. 동은 양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둔 채 사라진 은영 양과 동은 양.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아이들은 늦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놀 거라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부모들은 14일 새벽 2시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다른 데 친구 집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룻밤 지나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기다려보지 않은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경찰이 단순 가출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자 답답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가출을 할 만큼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더욱이 아이들이 가출한 것이라면 지갑과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갔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아이들이 실종된 지 47시간이 지나서야 실종인지 가출인지를 판단하는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변 탐문 수사와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은영 양과 동은 양의 마지막 행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1시 20분 아이들은 집에서 약 2km 떨어진 동네 상가 앞에서 목격됐습니다. 그 뒤 상가 근처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마을버스를 탔고 오후 1시 30분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오후 2시 집 앞 정류장에서 하차한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마켓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 아이들의 행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은영 양과 동은 양. 경찰은 아이들이 실종된 지 6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인력은 물론 소방, 지역민간단체까지 동원해 인근 빈집과 야산, PC방, 찜질방 등을 수색했고 실종아동 수배 전단지도 수천 장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수색에도 아이들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할 것은 목격자들의 제보 전화 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구미, 부산, 광주 수당 한 100건 이상 들어왔었고 아이들의 실종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부족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중 한 제보자는 아이들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난 5월 15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공룡 엑스포에서 은영 양과 동은 양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장 제보자인 공룡 엑스포 경비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차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희도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김에 그 읍내까지 태워다 주면 되겠냐. 직원은 두 아이를 차에 태워 고성터미널 앞에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워준 둘 중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다른 한 명을 보고 언니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실종된 동은 양과 나이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은영 양과 동은 양인 것 같아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양산에서 약 100km 떨어진 고성까지 간 걸까? 경찰은 경비업체 직원이 본 아이들이 은영 양과 동은 양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차량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해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량에서 발견된 DNA와 아이들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아이들은 실종된 뒤 금융, 의료, 인터넷 등 어떠한 생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걸려온 한 통의 제보전화. 제보자는 부산 사상역 인근 번화가에서 아이들이 앵벌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모금통을 내면서 제 좋은 일에 쓸 거니까 모금 도와주시라고 막 그랬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단지 실종 아동 아니냐 실종아동 전단지에서 본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종자 수배 전단지에서 은영 양과 동은 양을 본 기억이 남아있던 제보자는 양산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장한 성인 남성이 나타나 당신들이 안 도와줄 거면 상관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자발적으로 그 남성을 따라간 것 같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 경찰은 제보자의 증언대로 사상혁 인근을 수색해봤지만 두 어린이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제보마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부모들은 애가 탔습니다. 진짜 머리가 내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전화한 통화만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고. 아빠 엄마 엄마 이상하니까 아프지 말고 한 번만 이러줘.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흘러만 갔고 13년이 지난 2019년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제보자는 아이들이 실종되던 날 오후 2시쯤 아이들이 살던 아파트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녹색 카니발의 운전자가 아이들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애들은 뭐 차 놓쳤어? 너희도 내려가려면 태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타겠다며 거절했지만 운전자의 반복된 설득 끝에 결국 승합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그 당시 본 녹색 카니발 차량이 조금 특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선팅이 진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타면서 열린 문 사이로 보인 차 내부엔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 한용의자 한 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양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24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건설 노동자 현모 씨였습니다. 현 씨는 2명의 여학생을 동시에 유괴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무려 4건이나 됐습니다. 또 2003년 1월에 첫 범행을 저지른 현 씨는 2007년 4월에 두 번째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사이 잠복기가 아이들이 실종된 2006년과 겹친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현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다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의 실종과 현 씨가 연관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 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현 씨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만 은영양과 동은양 실종 사건. 아쉽게도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경남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찾아본 동은양이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만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누르고 사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잊는다거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동은양이 어머니는 딸이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하고 동은양이 쓰던 방해 물건들도 그대로 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학생들의 연령이나 실종 직전 집 부근의 행적을 보았을 때 부모에 의한 유기, 단순 가출, 그리고 미아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종 이후 부모님들이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유괴 사건일 개연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부 제보들과 18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해 보았을 때 성이나 영리 착취 목적의 납치 또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종 사건도 일종의 골든타임, 즉 실종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 직후 약 2일이 지난 시점에야 합동심의가 이루어져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2006년까지만 해도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는가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른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이 운용됨으로써 많은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과 절차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신고 초기에 관계기관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 태도가 여전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종 당시 어린이들의 사진을 토대로 추정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과 비슷한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실종 당시 관련된 정보를 아는 분이 있다면
경남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반드시 제보 바랍니다.